저부터 이제 마스캠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마캠은요 버전이 두 가지 버전 나눠줘요. 9버전하고 10버전.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게 9버전이에요. 그럼 제가 이 9버전을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회사 가시면 9버전 쓰는 데가 많아요 은근히. 그래서 또 마캠 할 줄 아는데요 라고 해서 막상 소프트웨어를 봤더니 내가 생각한 소프트웨어는 이건데 이 소프트웨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막상 가봤더니 소프트웨어가 이거예요. 이제서부터 또 매부 보시더라고. 나 저 학교 안 배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래서 그런 거 우선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캠은요 여기 보시면은 마사캠 1 버전 9.1가 써있는데 그러니까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마캠 9.1 버전이 있고요. 그다음 마캠 X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멘토를 보실 때 만약 회사에서 마캠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마캠 버전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9버전인지 10버전인지. 그래서 숫자 9버전인지 아니면 X 버전인지.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9.1버전을 쓴다면 9.1버전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희가 안 배웠는데요. 어떡하죠? 그러면은 당하지 마시고 어디 검색하시면 돼요? 유튜브 검색하시면 돼요.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따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1이든 X버전이 뭐라도 하나 할 줄 아시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9.1버전하고 X버전의 차이점은 뭐냐면 딱 9.1 버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막 느끼시겠죠. 이건 옛날 도스 버전이에요. 아마 지금 나이가 35 이상이신 분들은 도스 버전 아실 거예요. 단참 도스를 많이 배웠거든요. 386, 486, 5.1인치인가요? 디스켓 집어넣고 부팅해가지고 쓰는 그런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그때는 칼러 말고 흑백으로 했어 처음에 흑백. 그래서 흑백에서 칼러로 넘어간 이후에 그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면 얘는 특징이 뭐냐면 아이콘이요. 다른 툴바를 못 끄집어내요. 여기 아이콘 이 명령어인데 아이콘 명령어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다이 아이콘 명령어. 그리고 풀다운 메뉴는 왼쪽에 이렇게 잡혀있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 구조인데 그 명령어를 들어가면 계속 하위 그 명령어가 쭉 나와가지고 그 명령 찾아가서 선택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버전이 있다는 걸 참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좀 많이 비교를 했어요 예전에. 근데 2000 중반인가 어디부터 이 X 버전을 갈아타가지고 쪽 소프트웨어 만든 회사에서 그래서 이렇게 버전이 바뀐 거죠. 이거는 CAD와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CAD라든지 솔리드웍스를 안 해봤다면 이 마스터캠이 되게 낯설고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어려운 소프트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사실. 쉽게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잖아요. 이 한글과 영문의 차이점은 뭐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겠지만 그 되게 배우기가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고 어려움의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한글이면은 그나마 배우기 좀 쉬운 편이에요. 이해가 빨리 되니까. 근데 이게 영문으로 돼 있으면은 골 때립니다. 간혹 이제 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부러 영문 버전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영어 공부도 할 겸 뭐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지 마세요. 처음에 배우실 때 한글로 배우세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영문을 하게 되면 거의 포기 상태라고 포기. 하등 좀 중단되거든요. 순서가. 근데 한글로 하게 되면 내가 굳이 이 소프트웨어를 100% 이해를 못하더라도 찾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과정도 중요하게 결과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뭐 과정이 뭐 한글로 하든 영어로 하든 그때 나중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글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터캠 레터를 해봤기 때문에 뭐 명령어는 다 설명하면 들으셨을 거예요. 풀다 메뉴가 있고 툴바 명령어가 있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 툴바 영역별로 쭉 뽑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툴바도 따로 또 나와 있죠. 이건 뭐 CAD와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뭐 명령어 사용하면 여기 명령어 사용하는 그 흔적이 남죠. 그런 거를 또 활용하셔도 좋죠. 그렇게 해서 우선 그 9버전과 10버전의 차이점을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보세요. 그 마스터캠은요,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고 F9번. F9번 제일 중요해요. F9번을 눌렀을 때 시점이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원점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 머신 센터에 보시게 되면 G54 코드, 그 공장물 잡히기 코드 있죠. 그 코드의 위치가 여기를 말하는 거죠, 가운데. 이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나는 이 교차점. 여기가 G54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G54, 그 공장물 잡히기 원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거를 우선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얘는 그 그래픽 뷰라는 게 있고 작업 평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 뷰와 작업 평면을 좀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실력 있는 분들은요, 실력자들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그 작업 평면을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뷰 입체로 놓고 입체 이렇게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면 작업을 많이 해요. 근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작업 평면과 보는 방향을 같이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작업 평면이 평면이면 보는 방향이 평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왼쪽 하나에 보시게 되면 X, Y 추가 써 있죠. 이게 이제 G17, X, Y 평면 뜻하는 거고 위에서 아래로 보는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작업 평면과 그래픽 뷰를 뭐로 제어하냐면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하단에 보면 그래픽 뷰라고 써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래픽 뷰라는 거는 작업자의 눈을 뜻해 작업자의 눈으로 보는 그 방향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평면은 실제 스케치 내가 도면을 그리는 또는 작업을 하는 그 작업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그래픽 뷰에 있는 평면과 작업 평면의 평면은 같이 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점점 경력직으로 넘어갈수록 이 작업 방법이 어떻게 바뀌냐? 작업 평면은 평면을 유지하되 평면을 유지하되 그래픽 뷰는 입체를 많이 준다. 입체적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겠고요. 밑에 이 명령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아이콘이죠. 여기 녹색 아이콘이 그래픽 뷰 여기 녹색 아이콘이 그래픽 뷰예요. 눈으로 보는 방향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색 아이콘 보이시죠? 얘가 작업 평면을 뜻해요. 이걸로도 제어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마스터캠은 작업 평면을 옮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옮길 수가 있냐면 그거 하나만 설명 끝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이거 간만에 아마 또 여러분들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머신 센터 수업 시간에 아마 이거 배웠을 때 좌표계 설정이라고 그래서 얘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점이 만나는 이 지점이 원점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좌표가부터는 Z0이잖아요. Z0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Z0에서 무조건 그래요. Z0 라인에서 근데 간혹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작업평면 Z값을 간혹 Z+5에서 작업을 할 때도 있고요. 높게 올려서 실제 도형을 여기다 그리는 거 Z5 라인에다가 또는 반대로 Z-5 라인에 그릴 수도 있어요. 내려가지고 작업평면을 이렇게 내가 그 기존에 있는 원점에 있는 작업평면을 이동시켜서 옵셋을 해가지고 작업평면을 띄운 상태에서 도형을 그리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간혹 쓰는데 사용하는데 몰라가지고 헤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2D 그래픽뷰 평면 Z 영역에서 0.0 요걸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다 값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려주게 되면 이 작업평면 이거 붕 뜨는 5mm만큼 여기다 올려주면 작업평면 5mm 뜬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반대로 마이너스 올려주시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작업평면이
그런 식으로 높이 값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다 삽입이 끝났으면은 여기 밑에를 다시 0으로 값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다 삽입이 끝났으면은 여기 밑에를 다시 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예요. 뭐 CAD든 캠이든 간에 그릴 때는 이 작업 평면을 조절해 주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해요. 이걸 잘 맞춰 주셔야지 나중에 그 그릴 때 문제가 안 생긴다. 그 정도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정리가 되셨으면은요. 보는 방향 평면, 그래픽 평면이죠. 그 다음에 작업 평면 여기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현재 여기 보세요. 좌표가 잘 나와 있는데 공구 아마 공구 방향도 다르고 공구 방향, 그 다음에 작업 평면, 그다음에 그래픽 뷰. 여기가 그래픽 뷰율이 높은데. 그래서 여기가 XY, XY라고 다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XZ, YZ라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거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한번 지금 나간 도면을 그리는데 도면 그리는 건 다양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한 가지 방법 말고 다양하게 한번 그리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그 응용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원시적인 방법. 원시적인 방법은요, 직선을 이용해 그리는 방법이죠. 직선을 이용해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리냐면 라인 명령어를 우선 직선 그리기 명령어 입력하시면 돼요. 직선 그리기. 자, 직선 그리기 명령어 여기 있죠? 아이콘. 아니면 풀다 메뉴 보시면 그리기. 여기 보시면 직선의 명령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콘 명령어 직선 눌러주시는데, 근데 얘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명령어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역삼각형이 있죠. 역삼각형 누르시게 되면 다양하게 명령어가 있어요. 그 중에 두점선 그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직선 그리기 말고 두점선 그리기네요. 정확하게 두점선 그리기. 두점선 그리기를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옵션이 여러 가지 뜨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 여기 보시면 연속선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연속선. 이 아이콘 명령 기억해 두세요. 두점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 점, 두 점 하면 명령어가 종료되는 종료. 근데 이 연속선이라는 명령어를 누르게 되면 우리 그 솔리드웍스처럼 계속 선들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얘를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이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원점이라는 단어 이제 익숙해지셔야겠죠. 원점은 다른 말로 X형, Y형, Z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는 방법은 뭐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간단하게 잠깐 보세요. 자, 두점선 그리기 눌러주시고 연속선 체크되는 거 확인하시고 바로 문자를 기입하시면 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 자동으로 창에 떠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어를 눌러서 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글자 0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0,0,0 엔터 치시면 원점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좌표계를 이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주로 CAD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좌표계 입력을 하는 방식이에요. 주로 CAD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리는 방향은 우리 CAD 공부할 때 많이 했죠? 시계 방향으로 돌릴 것이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것이냐. 그거대로 선택하는 거죠. 주로 우리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반시계 방향.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자, 도면 보세요. 자, 가로세로가 80, 80이에요. 가로세로 80, 80. 자, 지금 우리가 그리는 형상은, 이건 직사각형이고요. 정사각형이고, 여기다가 원점을 잡았고요. 0,0,0 여기다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좌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 입력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처럼 콤마. 뭐 예를 들어서 80, 0 이런 식으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X80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을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바로 X를 누르시면 여기 입력이 이렇게. X 누르시면 입력이 됩니다. X, 그다음 80 엔터. 그러면 선이 그려지죠. 두 번째 선이. 그리고 방향은요, 이 그래픽 방향 제어는 여러분 키보드 상에 그 방향키 있죠. 키보드 상에 방향 눌러주시면 방향 제어 잘 돼요. 그 방향, 그 그래픽 뷰 방향 제어는 키보드 상에 있는 방향키를 활용하세요. 그러면은 편합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는 그 마우스 중간키, 중간 그 휠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제어하기 훨씬 편하죠. 지금 여기 편하게 보였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캐드랑 똑같다. 작업 방식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X80이었죠. 세 번째 Y80. 그 다음에 X형, 그 다음에 Y형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80, 그 다음 X형, 그 다음 Y형,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된다. 작업 업무만 하시면은 뭐 제가 하는 이거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굳이 알 필요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관리자 넘어가요. 관리자로 하든가 아니면 서류 업무를 맡는 경우도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합에 있을 때 행정 업무를 맡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간혹 이제 이런 캠에 관련된 거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할 때가 있어요. 뭐 설명서 같은 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 아시는 게 뭐냐면 이 CAD 영역, 캠 영역 그런 거 구분을 좀 하실 줄 아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CAD 캠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CAD 캠. 이거 분야가 좀 세 가지 나눠져요. CAD 영역, 캠 영역, 그 다음에 CAD 캠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 마캠은 어느 영역이냐? CAD 캠 영역이에요. 그러면 캠 영역은 주로 어디냐? 얘는 대표적인 게 파워밀. 파워밀 캠 영역이에요. 캠. 파워밀은 특징이 뭐냐? 그리기 기능이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 작업도 이제 그리기 기능 이런 건 못해요.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캠 같은 경우에는 캐드처럼 도면도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캠 영역도 할 수 있는데, 이런 파워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역이 안 된다는 거, 그런 작업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캠 영역이라고 해요. 그다음 캐드 영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웠던 오토캐드, 그 다음에 뭐 솔리드웍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아니 많아요. 여기 그 외에도 뭐 유지, NX, 뭐 유지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카티아, 그다음에 인벤터, 뭐 예전에는 프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고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게 다 캐드 영역이고요. 캐드 영역. 그다음에 캠 영역은 말 그대로 캠 작업할 수 있는 거. 아마 이거 있을 텐데 제가 써보지 못해가지고 추가로 설명하기 애매하고. 그다음에 캐드 캠 영역은 마캠, 마타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캐드 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도면 그릴 수도 있고 캠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설명할게요. 이번에 어디 가시냐면요. 여기 사각형 그리기로 사각형. 이거 사각형 그리기로 가시면 돼요. 우리 캐드사의 레탱글 기능 있죠? 사각형 그리기 가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잡 0,0, 두 번째 잡표 80,8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각형 그리시죠. 자, 한번 해볼까요? 사각형 그리기 눌러주시고 첫 번째 0,0 엔터.
다음 80번만 80 엔터. 그럼 이렇게 엔터부터 치셔야겠네요. 두 번 정도. 그래야지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이렇게도 그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도 그리는 방법이 있다. 원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막캠을 처음 배우게 되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마캠이죠. 선마캠 시간에 막캠을 배우기 때문에 그냥 압축 수업하는 거 압축 땡겨가지고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그 사각형 그리기 역삼각형 눌러보시고요. 여기 사각 형태 그리기라고 사각 형태 눌러가시면 돼요. 이 마지막이에요. 사각 형태. 자, 이 사각 형태는요, 가로, 세로, 높이를 미리 줘요. 그래서 여기 가로 80, 그 다음 세로 80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아쉽고 안쪽에서 모서리 다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형태도 무시하시고, 형태는 왼쪽 거 상단이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준점. 이 기준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어느 한 점을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위치. 그러면 이 사각형 같은 경우에 특징점이 주로 어디 있냐면 여기 총 4개 우선 꼭지점 4개가 잡히고요. 그 다음 특징점이 중간점이 있죠. 중간점 4개. 여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토탈 몇 개? 8개죠? 8개를 잡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 가운데 중간점 여기 잡을 수가 있거든요. 총 9개. 9개의 점 중에 한 점을 이용해서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잡혀있죠? 이쪽에? 그러면 얘는 어딜 뜻하는 거냐면 여기를 뜻하는 거죠. 여기를 기준 잡았다듯이 지금. 여기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달라. 그러면은 좌표상으로 어떻게 되냐? 여기 좌표상으로 X형, Y형이 되잖아요. 좌표상으로. 그럼 X형, Y형 누르시면 0,0.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 자, 여기 이제 미리 붙이죠? 이 상태 0,0. 0,0 치시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아, 좌표가 잠깐 안 뜨나? 자, 좌표가 안 뜨면은 그 모서리를 찍어줘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고요. 80, 80. 그 다음에 위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0. 0 입력되죠 지금? 여기 0,0. 엔터 치시면 사각이 그려진 거죠. 다시 엔터 먼저 치시고, 여기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마무리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각 형태 그리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80에, 그 다음에 왼쪽에다 모서 체크하시고, 그 상태에서 0, 0 엔터.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사각이 그려집니다. 똑같은 위치에 그려진 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 여기 찾으세요. 80 마스 클릭인데 여기 찾으셔야 돼요. 80 넣자. 그 다음에 가로 0,0 누르시 0,0. 0,0 눌러서 여기 떠야 돼, 이렇게. 그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고, 이거 엔터 치고, 그다음 확인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각 형태 그리기, 여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공작물 좌표계, G54를 여기다 두고 싶어, 여기 위치에다가. 나는 원점을 여기다 잡고 싶어요. 그러면은 80에 80 집어넣고요. 기준점을 여기 오른쪽 상단 잡아주시면 여기 잡아주신 다음에 0,0 집어넣고 엔터 치시면 사각형이 지금 이렇게 되죠, 밑에. 이런 식으로. 확인 눌러주시면, 자, F9 눌렀을 때 원점 여기 잡히죠? 이쪽으로. 그렇게 이제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리기 형태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80에 80 집어넣고 기준점을 가운데다 클릭하시고 0,0 집어넣고 엔터 확인 눌러주시면 이 공작물 잡히기 원점이 가운데 잡혀요. 여기다가 이제 G54를 두고 캠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활용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도 많이 쓰지만 이 사각 형태 그리기도 많이 써요. 이게 편하거든요, 사실. 네, 요거를 이용하시면 좋다. 참고하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각 형태 그리기 하셔가지고 여기 잠깐만요. 여기 모서리 알 있죠? 모서리 알 좀 줘보세요. 5mm 정도. 세 번째에다가 80, 85.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 0,0을 집어넣고 그리시게 되면 여기 모서리에 알이 들어가죠? 이렇게도 또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그 밀링캠 같은 경우에는 엔디를 가공으로 포켓을 하기 때문에 유박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알 형상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모서리 부분에 그거를 그리실 때 이렇게 그리시면 편하죠. 그렇게 해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리기에 도면 작성, 치수기. 풀단 메뉴 보시면 그리기에 도면 작성에 치수기 가셔가지고 여기 원호. 얘를 찍어보세요. 알값 기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치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게 캐드캠 소프트웨어의 장점이죠. 그리기 기능도 된다. 도면 출력도 돼요. 참고로 도면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작업이 가능하니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 다 똑같을 텐데 여기 흔적이 남죠? 그래서 명령어를 재입력하실 때는 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툴바. 여기 흔적이 쭉 남는 거를 가지고 명령을 활용하시면 된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저는요. 사각 형태 그리기 80에 그 다음에 왼쪽에다 모서리, 그 다음에 0,0 이렇게 간단하게 사각 그렸고요. 자, 도면을 보시게 되면요. 가운데 8mm 간격으로 형상이 있어요. 8mm 간격으로 선을 그릴 건데 얘는 옵셋 기능을 이용하면 옵셋. 근데 이제 마킹 같은 경우는 옵셋 기능이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쓰는 방식이 어떤 거예요? 주 쓰는 방식이 그 직선 그리기, 두점선 그리기 역삼각형 눌러보세요. 거기 보시게 되면 평행선 그리기예요. 평행선. 요거 명령 찾아가시고 평행선 그리기. 찾았죠? 클릭하시고. 자, 우선 내가 옵셋 하고자 선 찍어요. 자, 수시로 찍고 방향을 가리키세요. 방향 가리키고 클릭하세요. 선이 만들어지죠? 그 상태 8엔터. 그러면은 옵셋이 된 거예요. 자,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 적용. 그 다음 밑에 있는 요 스파크 클릭하시고 위에 클릭하시면 8엔터.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 8엔터.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 마찬가지 클릭 8엔터.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옵셋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 그 다음에 이동 옵셋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 이쪽 그리기 툴바에 오른쪽에 보시면 요 이동 융합 옵셋 있잖아요. 여기 역삼각형 눌러보시면 여기 이동 옵셋이 있거든요. 얘를 이용하셔도 돼요. 이게 우리가 쓰는 이제 옵셋 기능이에요. 일반적으로 옵셋 기능. 요걸 이용하셔도 되는데 사실 얘보다는 얘가 더 편해요. 평행선 그리기가. 그래서 당분간 요걸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이동 옵셋은 거의 안 쓰는데 가끔 이제 융합 옵셋 쓰거든요. 요거 때문에 이제 또 설명 들어갈게요. 우선 요걸로 우선 연습을 좀 하시고 평행선 그리기로. 그 다음에 트림 기능으로 배울 거예요. 자르기 기능. 자르기 기능은 여기 가위 모양 있죠? 요 가위 모양이 트림 기능이거든요. 자, 다시 분들은 요 트림 그 자르기 기능 눌러주시고요. 얘는 옵션을 다양하게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런 형상 같은 경우 여기 이 두 번째 거 있죠? 트림 2요소. 얘를 선택해주세요. 자, 가위 모양 눌러주시고 트림 2요소 선택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남겨질 부분만 선택해서 남겨질 부분. 그러면 자르기가 돼 이렇게. 자르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필름 명령 들어가시고 알값을 주시는데 알값은 1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설명한 건 여기 트림 노트림 배웠죠? 그래서 여기 트림 할 거냐 아니면 트림 안 할 거냐 옵션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트림 할 거냐 아니면 트림 안 할 거냐 옵션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게 되면 노멀 형성되고 있죠? 이게 일반적인 필름 모양이고, 그다음 그 외적인 형상들이 좀 있어요. 필요하면 그걸 또 골라서 바꿔주시면 돼요. 거의 쓸 일은 없는데 필요하시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여기 오른쪽 하단이죠? 오른쪽 하단인지 필름 주시면 되겠고,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일자 완성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못따기 똑같이 그 필렛 역삼각형 누르셔가지고 못따기 요소 하시고요. 얘는 뒷값이 2? 2가 아닌데? 10을 줘요. 10. 11 맞는데? 어떻게 C 2가 나오냐,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거리값, 각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제어하고요. 그 외에 마련 방식은 여기 옵션 이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트림 노트림 이용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선택해 주셔가지고 C10 또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뭐 적용도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 못따기를 연했고요. 세 번째 얘는 일반적인 플랫은 안 되겠죠. 원을 그리고 자르기 기능하셔야 됩니다.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제 원은 여기 출발 보시게 되면은 중심점 플러스 반지름 원 그리기 요 기능이 있죠. 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옵션 또 역사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또 명령어 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 첫 번째 개체를 그리기 할겠네, 그죠? 첫 번째 아이템 눌러주시고, 얘는 뭐 순서는 뭐 어느 방향 상관없어요. 우선 알값을 넣으셔야 되고, 알값을 10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끝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모서리 끝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얘는 영상은요, 어떻게 이제 잘라내시게 하시냐면, 잘라내기 어떻게 하냐면, 우선 그 트림에 가셔가지고, 나누기 있죠, 나누기. 그 나누기 기능이 있어요. 트림, 자르기에 나누기. 네 번째 아이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여기 잘라내세요, 이렇게. 1차로 잘라내버리시고, 한쪽만 잘라서 한쪽만. 그러니까 얘를 그냥 그 선을 끌어놓는 거예요. 얘를 끌어놓고, 그 다음에 뒤요소로 가셔가지고, 뒤요소 가셔가지고, 남겨질 부분만 선택해주시면, 이렇게 남겨질 부분 선택해주시면, 이게 마무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원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했던 방식이,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요 뒤요소 있죠, 자르기 뒤요소 가셔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동네 이게 답이 돼요. 원래 얘보다는 이게 안 먹었거든요, 방식이.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최신 거는 자동으로 해서 인식을 하네요, 자르기가. 뒤요소 하셔도 뭐 문제없이 깔끔 나가네요. 이렇게 마무리 주시면 되겠고.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새 파일 가셔가지고 새로 불러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자, 그리기에 사격하시고요. 첫 번째 점 0,0이죠. 0,0 엔터 80,80 엔터 간단한 사격 해주시고 엔터 한 번 더. 자, 융합옵셋 설명 잘 들어주셔야 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융합옵셋 명령 여기 있는 여기 보면은 이동 융합옵셋이 하겠죠. 아니면 여기 찾기 힘들면은요, 이동에 융합옵셋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 명령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동의 융합옵셋 또는 여기 아이콘 융합옵셋 찾아가셔가지고 눌러주시고요. 자, 체인 작업 들어가잖아요. 체인 잘 잡으세요. 설명 잘 드셔야 돼. 우선 아무데 찍어요. 손을 이렇게 잡히죠. 이렇게 잡힙니다. 노란색으로. 자, 화살표 모양 확인. 화살표 모양이 여러분들은 이 방향, 이 방향일 거예요. 자, 요거는 시계 방향이죠? 얘는 반시계 방향이고, 여기. 요거서 여기. 요 마이크 누르시면 바뀌어, 이렇게. 그래서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렇게 해서 표현을 이제 해주시는데, 우리는 같이 갈 거니까 반시계 방향 해주시고, 반시계 방향 잡아주세요. 수직 방향 화살표가 돼 있으면 됩니다. 화살표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선이 떠요. 이렇게. 자, 이제 얘를 조절을 할 거예요. 우선 복사 체크하시고, 복사. 그 다음에 거리값은 6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서리, 털 있잖아요. 모서리 털. 이거는 안함으로 안 함. 안함으로 해야지만, 여기에 모서리가 R 대신에 모서리가 직각으로 나오죠. 그리고 지금 보정이 잘못됐잖아요, 그죠? 보정이 잘못됐을 경우에 화살표 눌러가지고 방향을 뒤집으시면 이렇게. 여기 지금 보니까 뭐 왼쪽, 오른쪽, 그다음 전체 양쪽도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 누르시면 이제 안쪽으로 오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안쪽.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안쪽 용이만큼 옵셋이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제 안 되신 분들, 자, 이동의 윤곽 옵셋 또는 여기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선 클릭하시고 화살표 방향 잘 봐주세요.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사실 뭐 특별히 티는 안 나네요. 왜냐면 요 기능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복사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방향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안압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자 보세요. 이 색깔이 바뀌잖아요. 빨간색, 그 다음에 보라색이고요. 이게, 이동이라든지 복사가 되면 색깔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원상복귀 시키는 방법은 여기 화면에 색상 복귀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아이콘 명령 여기 있죠? 여기, 이거 눌러주셔야 되겠고, 색상 복귀. 화면에 색상 복귀 눌러가지고 이거 원위치 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블랙깔이죠.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자, 갑니다, 이제. 색상 복귀 다시 해야겠죠? 자, 우선 필렛 먼저 줄게. 필렛은 5죠. 5 주고, 그 다음에 트림 작업해주시고, 두 군데죠? 여기 엔터 한번 치시고, 반대 클릭 엔터 한번 치시고, 두 군데 5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확인. 그 다음에 못따기도 C5죠? 5mm 주시고, 여기 한쪽에 못따기 주시면 되겠네요. 확인. 이렇게 해서 필렛과 못따기를 완료합니다. 우선 가운데다가 원을 그려야겠죠? 가운데 중간점. 근데 중간점이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옵셋 한번 해주셔야 돼. 옵셋은 그리기 평행선 가셔가지고, 이 선을 찍고 40mm만큼 옵셋. 그래서 교차점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교차점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원을 이용해서 원의 알값 10mm. 여기 두 군데다가 원을 찍어주시고, 10mm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자르기 명령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 두요소 명령어 이게 안 먹을 수 있겠는데 위치가 애매해서 두요소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이게 안 먹게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 생기는 건데 아까는 두요소가 기가 막히게 잘 먹었는데 이제 형상에 따라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당하지 마시고 나누기를 이용해서 우선 한쪽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두요소로 다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응? 그래도 안 되네. 야 이건 스무티가 왜 이러니 이거 안 먹네요. 안 먹으면 어쩔 수 없어. 나누기 자르셔야지 뭐. 안 되면 나누기 자르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마케미 지원 안 돼서 그래요. 캐드처럼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방식이 있고요. 1차적으로 원을 그려놓고 자르는 방식. 나누기 자르세요. 뒤에 손은 한개가 안 내죠. 자르는 게.
자, 두 번째 방식은 우선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호의 중심점 좌표값을 우선 구해놓습니다. 첫 번째 좌표값은 6의 40이죠. 6,4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4,40. 점 위치를 파악해 주시고, 자, 작업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우선 그리기에 원호 있죠. 원호에 점 플러스 각도 가세요. 두 번째. 중심점 플러스 반점 말고 두 번째는 점 플러스 각도 가시고 두 번째. 중심점 플러스 반점 말고 두 번째는 점 플러스 각도 가시고, 그 다음에 시작점 위치를 잡아요. x는 6, 그 다음에 y는 40, z는 0이 되겠죠. 6, 40, 0. 옵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경값은 10 넣어주시고, 잠깐만 왜 또 안 먹어. 6, 40, 10.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해요. 여기 시작각도 끝각도인데요. 얘는 무조건 반시계 방향 돌아야 돼요. 시작각도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270도. 그 다음 끝나는 각도는 90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리에서 벽에 눌러주시면은 원호가 그려줘야 되는데 중심점이 안 잡혔다거든요. 이렇게 다시 집어넣어서 여기 6에다가 40. 적용부터 눌러주시면 여기 원호가 그려지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순서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할게요. 이거는 그 그리기에 원호 가셔가지고 점프 각도 우선 알가 먼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작각도 270도, 끝나는 각도 90도, 그 다음에 위치는 6, 그 다음 40, 그 다음 적용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 넘어가시고 렌터 버튼 치셔야겠다. 그 다음 적용 버튼. 그래서 원호가 그려진 거고요.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0, 그 다음 시작각도는 얘는 90도에 끝나는 각도 270도. 반대가 되겠죠? 여기가 90이고 270이에요. 반대 이쪽 부분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74,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렌터 버튼 치시고 Z축은 이렇게 또 원호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수정 트림이 나누기 가셔가지고 한 번에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에 간단하게 잘라주시면 작업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면 아마 이렇게 선박 캠에서 배웠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누구나 있죠. 누구나 그리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각이 있으면은 여기 우리 R을 주죠. 이렇게 R을 주는데 이 R은요 조건이 뭐냐면 그 원호의 시작점 있죠. 원호의 시작점 끝점의 위치가 이 원호의 중심과 이렇게 같은 동일 라인에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필렛 주는 방식인데 이거 말고 누구나이라고 해가지고 거리가 이게 있고 거리가 예를 들어서 50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R값이 80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누구나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만 더 연습을 좀 하고 그리는 것도 마치도록 할게요. 누구나 같은 경우 주로 이런 데 많이 들어가요. 이런 라인에. 그래서 얘를 한번 좀 수정을 작업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10mm 정도 옵셋을 좀 할게요. 요 선하고 요 선을 안쪽으로 10mm만큼 옵셋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기 직선에 평행선 가셔가지고 이 선을 안쪽으로 10m, 그다음 요 선을 또 안쪽으로 10m 하시면 되겠습니다. 10 하면은 안 되겠네? 15 정도 하자. 15 정도 수정할게요. 15m. 얘는 한쪽으로 5mm만큼 더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5mm만큼 옵셋을 해주시고, 여기서 요 간격 50mm 나오네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1차.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나로 가셔야 돼요. 누구나는 얘는 2.5 그리기 하면 2.5. 2.5 그리기를 이용하셔가지고 2.5가 점프로 가끔 헷갈리네. 2.5 갑시다. 2.5가 맞는 걸로 제가 기억나니까.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고 다 됐으면은 여기 명령 보시면 2.5 가세요. 2.5 가주시고요. 2.5 그리기. 그 다음에 양쪽 끝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R값 넣어주시고, R값은 100 줄까요? 100. 그 노란색 뜨죠, 이게. 이 노란색 뜬다는 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선이 필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선을 클릭하시면 돼요. 내가 필요한 선을 클릭하면 그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이죠. 이렇게 그려진 거. 다시 한번 할까요? 자, 2.5 그리기 하셔가지고 양쪽 끝점 찍어주시고, R값 넣어주고, 100. 내가 필요한 노란색 선을 클릭하시면 그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상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도면 중에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트림의 자르기 명령어에 나누기죠. 나누기 하셔가지고 여기 선을 지워서 이렇게 지워가지고 이렇게 남으시는 거죠. 여기 누구나 기능.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우선 할 줄 아시면은 또 밀린 도면 거기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RTD 들어가시고요.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치수기 텍스트 여기서 치수기 방향 있죠. 이걸로 수정해줘. 두 개. 하나는 직선 방향, 하나 꺾인 방향일 거야. 찬색? 그렇게 하면 이거 원하는 스타일 바꿔서 집어넣으세요. 자, 우선 얘는요 사각형 먼저 그려야 돼요. 그리기 사각형 가셔가지고 첫 번째 좌표 0,0 엔터, 그 다음에 80,80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윤곽 옵셋 있죠. 윤곽 옵셋 가셔가지고 얘를 안쪽으로 옵셋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셋은 6mm만큼 하시면 되겠네요. 6mm만큼 복사. 못을 처리는 안 하면 해주시면 되겠고 안쪽으로 해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색상 버튼 눌러가지고 색상 원위치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테두리 선해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저는 우선 얘를 먼저 그릴 거예요. R값 있잖아요. R10, R8 걔를 우선 그릴 건데 얘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그 원호의 점 플러스 각도 얘를 이용해 그릴 겁니다. 원호의 점 플러스 각도를 이용해 그릴 거고요. 우선 좌표값 우선 입력할게요. 좌표 첫 번째 원점에 제일 가까운 R10부터 그릴게요. 얘는 좌표가 어떻게 되면 6,40이 되겠죠. 6,40 여기 위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 R값은 10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 각도는 270도, 그 다음에 끝나는 각도는 90도. 이렇게 해서 아이고 잠깐만 다시 한번 할게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시 6,40 그 다음에 R값은 10. 원래 이게 반시계 방향 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위치는. 근데 제가 뭘 잘못했나 봐.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는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74가 되겠죠. 74, 40. 그 다음 마찬가지 R값 10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각도가 90도에서 270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의 원호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원호는 좌표가 40에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40,14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R값은 8. 그 다음에 시작값도 0도 끝나고 180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0에 콤마 얘는 역으로 14를 빼야 되니까 66이 되겠죠. 66만큼 위치 잡아주시고 R값 넣어주시고 R값은 8. 그 다음에 시작값도 180에 끝난 값도 0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선 아시죠? 직선 그리기가 싫으면 여기 수평수직 요거 기능, 수평수직이라고 해가지고 그 직선 그리기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릴 수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 수직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연장선 시켜줄 수가 있고요. 수직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 가르치면은 자르기 나누기가 줘가지고 얘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나누기.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요소로 마무리 작업하시면 되겠죠. 굳이 뭐 깔끔하게 그리셔야 되는데 만약 삐져 나왔으면 이렇게 두요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필렛은 6 R6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R6 하나, 그 다음 반대쪽에 2개, 그 다음에 시십 못따기, 못따기를 여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제 저장하시고 다 쓰면 그냥 저같이 방식이 있고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하셔가지고 완성시키셨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굳이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영상은 웬만하면 이 점프가 가끔 이용하시기 편해요. 그래 자르기를 불달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잘라야 돼요. 불편하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시고 우선 스케치 작업을 해야 돼요. 스케치 도형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뭐 캐드 파일이 있으면 갖다 불러도 되는데 그건 아주 낮은 문제고, 얘를 여기 그려야 됩니다. 자, 그리려면 우선 제로 사이즈를 하나 그려줘야 되거든요. 얘가 한 칸이 10mm예요. 한 칸이 10mm. 그럼 가로가 몇 칸인지 세셔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열둘, 열셋, 열넷, 열일곱. 17개가 나오네요. 17개. 그 다음에 세로가 몇 개인지 좀 체크하셔야겠고,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6개. 이렇게 나오네요. 17에 6. 자, 그러면은 그리기의 사각형, 우리 어제 연습 많이 했죠? 그리기의 사각형 가셔가지고 0,0 엔터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가로는 170, 세로는 60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하나 그려줍니다. 170에 60이에요. 10을 곱해가지고 170에 60. 그 다음 자동배열, 요 버튼이죠? 자동배열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원점은 왼쪽 하단 우선 여기 잡아주시고, 여기가 원점이 잡혀야겠죠?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얘는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점 위치가 중요해요. 캠은 무조건 원점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놓고 진행을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거 유심히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C자를 그릴 것이, C는 좌표값을 계산해 하나씩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2번 위치에 좌표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는 하나, 둘, 셋, 넷, 5개, 50.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40. 2번에 50에 40이네요. 그럼 ESC 눌러주시고, 직선 그리기, 두점선 그리기 눌러주시고, 연속선 체크하시고, 두점선 그리기, 연속선 체크. 바로 좌표 입력하시면 되겠죠. 50, 40. 50, 4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40. 여기 전화 잡히죠? 이렇게 해서 전화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는 40, 50이 되겠네요. 40, 50. 40, 50을 넣어주시면 돼요.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좌표는 X30. 자, 이때는 다 콤마 쓰지 마시고 문자 X 집어넣고 30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평선이 그려집니다. X30 간단하게. 그 다음에 두 개의 축이 동시에 움직일 때 콤마 쓰셔야겠죠? 그래서 20, 40. 20, 40을 넣으시면 돼요. 20, 40 엔터. 그 다음에 이제 Y축만 움직이죠? Y축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Y는 20만 가지고 Y20 엔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야지. 7번은 30, 10이네, 그죠? 제가 7번은 30, 10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0, 10 엔터. 그 다음에 X는 40, X40 엔터. 8번까지 온 거예요. 8번, X40까지 해서. 9번은 50, 그 다음에 20. 이렇게 해서 C자를 완성시켜줍니다. 다음에 ESC. 이렇게 해서 C를 완성시켜주시고요. C가 끝나셨으면 다시 그리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선 10번은 X값 얼마냐면 하나, 둘, 셋, 넷, 7개, 70mm. 그 다음에 Y는 10이죠? 70, 10 엔터. 그 다음에 Y는 50이 되겠네. Y 50 엔터.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 X는 쓸필요없겠죠? 70에서 70, 80, 90, 100이 되겠네. 100, 10. 그 다음 Y는 50 엔터. 이렇게 해서 N자가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C가 되겠네. 14번부터 그리라고 하죠. 14번부터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머리 좋으신 분들은 요 계산하셔가지고 C를 복사하세요. 이동 복사하셔도 돼요. 그게 캐드의 장점이죠. 근데 그게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원시적인 방법도 가셔야 돼요. 14번부터. 14번 같은 경우에는 X값이 얼마냐면 150이 되겠네요. 14번 150에 그 다음에 40. 직선 그리기 버튼 눌러주시고 150, 40. 첫 번째 C자를 하나 더 잡아주시고 150, 40.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 계산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140에 50. 두 번째 위치 140, 50. 그 다음에 X는 130. 16번 X 130이 되는 거예요. 16번 위치. 17번 120, 40. 그 다음에 18번은 Y는 20. 그 다음에 19번은 다시 140, 10이 되겠네. 140, 10. 아니다. 140이 아닌데? 130이네. 다시 130, 10. 그 다음에 X는 150. 잠깐만요. 150이 140. 그 다음 마지막 150, 20. 이렇게 해서 또 C자로 완성시켜줍니다. CNC를 만들어주시고요. 다 됐으면 저장하세요. 날아갈 수 있으니까 저장 피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요거 왼쪽에 작업 관리자 창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가격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으면은 여기 뷰. 자, 단축키는 Alt5예요. Alt5를 누르시게 되면 Alt5
이 작업하기 전 창이 떴다 없었다 하죠. 요거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머신 그룹 있죠. 머신 그룹에 눌러보시게 되면은 밀링 가공 경로 선박 경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밀링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밀링 들어가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레터로 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 레터로 써있죠 여러분들. 혹시 밀러 써있나요? 레터로 써있죠. 이러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생겨요. 그래서 우선 이 머시 상태 있죠. 머시 상태 밀링의 기본값을 한번 체크해주세요. 여기 풀다운 메뉴 가셔가지고 머시 상태 밀링의 기본값, 여기 밀로 잡힐 거예요. 그래서 밀로 잡힌 이 부분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머신 그룹 2를 쓰시면 되겠지. 머신 그룹 2. 거기에 속성을 플러스기 누르셔가지고 파일 공구 설정 쪽 명령어디 뜰 거예요. 이거 좀 확인해 주시고, 속성을 속성에 열어서 재료 설정 가세요. 재료 설정 누르시고, 우리가 재료 설정 먼저 하고 들어갈 거예요. 요거. 자, 재료 설정을 체크하시면 요 창이 뜰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머신 그룹 2에 속성에 재료 설정, 그리고 대강 모서리. 대강 모서리 명령 보이시죠? 이 대강 모서리를 클릭하시고요. 원점 모서리 한번 찍어주시고 클릭. 대각선 방향으로 모서리 찍어주시면 여기 x 값과 y 값 자동으로 입력될 거예요. 재료 크기가. x와 y 재료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두께 제트값은 한 20 정도 주세요. 20. 170에 60에 20으로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소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체보기, 그래픽 뷰 이체보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소재가 만들어진 게 확인될 겁니다. 가상선으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9.3 소재가. 참고하시고. 자,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다시 재료 설정 갑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다시 재료 설정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자, 대강 모서리 이용하기 여기 자동 값 들어가네. 85, 30. 이거 지우면 안 되겠다. 아까 지웠지. 이거 지우시면 안 돼. 대강 모서리 할 때는 이 값들을 지우시면 안 돼요. 그냥 살리시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기본 방식, 내가 진짜 입력하는 방식대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내가 대강 모서리를 이용 안 하고 직접 재료 크기를 설정할 거야. 그때는 다 직접 넣어주시는데, x값 170, 그 다음 y값이 60, 그 다음 z값이 2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 원점 위치를 여러분들이 지정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 원점 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 왼쪽 하단 모서리. 그 왼쪽 하단 모서리가 이 그림상에는 어디냐면 여기 이쪽 이 60이라고 써있는 밑에 부분 있죠. y 밑에 써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왼쪽 하단 모서리인데, 여기 클릭하세요. 클릭. 그 화살표기 옮겨져요. 그러면 원점이 이동됐다는 뜻이에요. 일치했다는 뜻이에요. 일치. 근데 아까 우리 원점이 여기 있었죠? 가운데. 이러다 보니까 이 원점을 가운데다 두고 그 다음 이동시켜주고, 이 값을 이용해서 이동. 그래서 여기 85에 30이 들어간 거고, 아까는. 근데 원칙적으로는 얘를 옆으로 옮기셔야 돼. 그래서 현재 보이는 이 원점과 여기 이 원점과 재료 크기, 재료를 설정해주는 그 원점 위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원점 위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중간 안 잡히네요? 모서리 끝점만 잡히는 쪽으로. 근데 주로 우리는 어디서 쓰냐면 여기 아니면 가운데 아니면 왼쪽 모서리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세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머리면 대강 모서리 제일 낫죠. 이게 훨씬 편해요. 알아서 잡아주니까. 그래서 이 대강 모서리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원점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고정이 들어간 거예요. ES 이름이 된 거죠.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이체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CNC를 파낼 거예요. 글자를 좀 새길 건데, 글자 새기려면은 여기 가공 경로 그룹 있죠? 가공 경로 그룹 2라서 있는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요. 그러면 이제 밀링 가공 경로가 오픈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밀링 가공 경로 윤곽 있죠? 윤곽 들어가시면 돼요. 윤곽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파일명 입력하는 거 무시 확인 누르세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선박해서 배웠던 요 창이 뜰 거예요. 이때 시작 위치를 잡아서 시작 위치는 여기 2번 위치를 찍어주시면 여기.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좀 나오죠?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누르면 이게 회전 먹어요. 자, 확대 축소. 그 다음에 휠을 누른 상태면 화면 이동이 되죠? 그 상태 Alt 키를 눌러요. Alt 키 누르고 화면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로 돌리면 이게 회전 먹는 거예요, 식으로. 요거는 그 솔리드웍스 비슷하게 됩니다. Alt 키를 잘 활용하세요. 그러면은 화면 회전, 화면 이동, 화면 확대 축소가 돼요. Alt 키 꼭 잘 활용하시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캠을 찾아 배웠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녹색, 요게 시작점이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이 방향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뜻이죠. 시작과 끝. 요 화살표 방향 잘 맞춰주시고, 이게 옆방향으로 먹게 되면 요 방향대로 해가지고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 다 알 거라고 봐요. 이거 선박 캠시가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시고 확인. 자, 여기서 좀 다르죠? 여기서 또 설명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선 재료 설치는 끝났으니까 이제 공구 설치해야 돼. 공구 설치는 여기 두 번째 공구 영역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공 경로 형태는 잡혀 있어요. 윤곽으로 여기 선택되어 있는 건데 지금. 그리고 공구로 넘어가시면 돼요. 공구에 하시면 공구 아무것도 없죠?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새 공구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머신 헤드 시간에 배웠던 공구들이 좀 나와요. 엔드밀, 페이스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드릴, 센터 드릴 이렇게 나와 있죠. 영문이라서 좀 보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자주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찾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엔드밀 클릭하시고요. 엔드밀,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구 창 만든 창 넘어갈 거예요. 너무 걸려래. 여기 저도 걸린다. 이게 약간 시간 걸리더라고. 뜨는 게. 나오세요? 이렇게? 자, 여기서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커팅 다이아메터 써 있는 부분, 여기 직경값 얼마나 해야 되냐? 그거 두면 보세요. 직경이 얼마나 해야 되는지. R값이 폭이 얼마에 폭이? 4로 바꿔주시면 돼. 4. 그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세요. 넥스트 누르지 마시고 피니시. 어차피 넥스트는 건너뛰어야 되니까 그 다음 거는 바로 종료합니다. 피니시 버튼 눌러주시고, 그럼 여기 4 플랫 엔드밀 해가지고 평행들이 완성된 거예요. 날수 4개짜리 잡혔네요. 날수 중요하지 않고 사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공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공구 삭제는요, 선택하시고 델리트 키 누르시면 돼요. 델리트 키. 선택하시고 델리트 키, 공구 삭제는. 한번 지워보세요. 다시 한번 만들어보시고. 처음에 렉걸리는 두 번째 렉 안 걸리는 얘기죠? 금방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공구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공구에 관련된 설명이 나와요. 공구 지름 얼마, 날개 단경 얼마, 공구 이름 뭐, 4플랜 써 있는데. 얘는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정보기 중요하지 않고,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밑에 게. 자, 공구라고 써있는 거죠, 공구. 얘가 뭘 뜻하냐면, 여러분들이 머신 세터 시간에 배웠던 T01. T01을 뜻하는 겁니다, T01. 여기가 T01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 옵셋이 써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G43H01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뭔 말인지? 그 다음에 지름 옵셋 있죠? 얘는 여러분들이 또 머신 세터 시간에 배웠던 G41, G42, D01 이렇게 들어가는, 요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건값을 넣어주면 이게 생성되는 거 이런 식으로. 연관성을 가지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캠은 이게 중요해. 뭐 이 툴을 배우고 뭐 그리고 뭐 우리가 뭐 고민했던 뭐 치수를 수정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캠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현재 많이 써먹는 거죠. 그 다음에 헤드 번호는 0이죠. 이 헤드 번호는 값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들어가더라도 NC 프로그램상에서 영향을 안 줘요. 왜냐면 헤드라는 건 주축대인데 주축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면 거기엔 번호라는 게 안 매겨져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얘는 그럴 거예요. 간혹 저도 거의 못 봤지만 간혹 머신 센터 있잖아요. 머신 센터 헤드 주축이 2개 있어요. 2개. 이렇게 공구를 2개 꽂는 거지. 하나, 둘. 2개를 꽂고 공식하고 들어갈 때 헤드 번호가 필요하거든요. 얘를 각도시킬 건지 얘를 각도시킬 건지. 그러니까 헤드가 2개일 경우에는 이게 필요한데 뭐 알다시피 일반적인 머신 센터는 헤드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호가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주축 방향 CW. 자, CW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얘는 뭐냐면 NC 프로그램상에서 N03이죠? N03이 CW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N04 하려면 CW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G코드와 연관을 시키셔야지 이해가 빨라요. 특히 여러분들처럼 머신 센터 프로그램을 먼저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선 속도. 얘가 뭐냐면 F값이에요. F값. 그럼 F값 얼마 줘요? 가공할 때? 실제로? 지금 그 머신 센터 F값 얼마 줬어요? 엔드 가공할 때? 100? 그럼 100이면 150 주면 되겠네. 150. 여기다가 150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건너뛰세요. 건너뛰시고 얘는 어차피 이 값에 맞춰 비율을 바뀌는 건데 요거는 저도 잘 써먹지 않는 게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Z축 속도.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뭐 아마 머신 센터 시간에 아마 배웠을 텐데 공구를 이동시킬 때요. X, Y로 이동시킬 때는 속도를 좀 빨리 상관없는데 이 Z축 방향 있잖아요. Z축 방향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동할 경우에는 속도를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 팁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입할 때는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 팁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입할 때는 천천히 진입하다가 진입하고 나서 이제 X, Y로 움직일 때 좀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공하기가 좀 그나마 수월해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Z축 이 속도는 웬만하면 천천히, 그래서 거의 뭐 반값, 그러니까 이 속도보다는 뭐 반값 75라든지 아니면 100 정도 다운시켜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주축 회전수 RPM 얼마 줘요? 여러분들 얼마 줬어요 요즘? 엔드미 할 때? 1000 정도 줬어요? 아니면 1500? 1100? 근데 얘는 파이 샀다니까 1500 정도 주셔야 돼요. 얘는 그 공식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회전수는요 그냥 막 임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공식 구하는 거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RPM 구하는 공식. 1000 곱하기 V 저속도죠? 파이 T. 여기 파이 이 D라는 이게 이제 그 공구의 직경으로라는 거예요. 이 조건에 의해서 회전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그렇게 따져주셔야 돼. 그리고 이 V 값은 그 공구별 또는 재료의 재질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건 찾으셔야 되는 거고 찾는 거는 인터넷 좀 다 나와요. 배속도랑 같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다이어 필요하시면 나중에 챙겨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를 1,500 정도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 센터 시간에 배웠던 요거 다 된 겁니다. G97, S는 1500, N03까지 다 제어가 된 거예요. 그다음 T01, N06 제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제어가 된 게 G43, AC01 나왔고 그 다음에 G41, G42 D값 관련된 거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창에서. 지금은 이게 낯설죠? 어렵고. 하지만 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거 제어할 때 되게 편해요. 이해가 되니까. 근데 이런 개념을 없이 그냥 요거 숫자만 하다 보면은 좀 나중에 좀 뭐야 대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구 선택, 그 다음에 절차 속도값 다 이제 챙겨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홀더 넘어는 홀더 무시하세요.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절차 조건. 자, 이 절차 조건이 우리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리 아까 코드 G41, G42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얘를 선택해줘야 돼요. 그래서 좌보정할 거냐, 우보정할 거냐. 또는 여러분 G40 아시죠? G40? 무보정으로 할 거냐. 그거를 선택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구매해 보시면 얘는요. 현재 CNC가 쓰는 거는 가운데 그 원의 그 중심점이죠. 가운데 있는 원 중심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 사실 이 G40으로 제어를 해줘야 돼요. G41, G41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G40이 나오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컴퓨터 있죠? 컴퓨터를 눌러보시고 거기 보면 아람이죠, 아람. 아람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그림? 요게 중심으로 오게까지 모아준 거예요. 그래서 아람으로 하시면 아람, 보정을 안 하겠다. 그렇게까지만 맞춰주시면 돼요. 다른 흔들 필요 없어, 이제. 그 다음 깊이 가공, 이거 건너뛰고 진입뽑기. 진입뽑기도 여러분들 뭐 선박집 시간에 많이 배웠겠지만 진입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방식인데 현재 얘는요, 수직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쭉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진입뽑기도 쓰면 안 돼요. 여기 진입뽑기 취소 있죠? 취소해주시고. 이걸 쓰시면 안 돼, 진입뽑기는. 취소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 조건 넘어가 다 건너뛰세요. 다 필요 없고, 연결 조건. 자, 안전 높이 있죠? 안전 높이, 이속 높이, 진입 높이 있는데 얘는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다 취소하시고. 진입 높이만 심히 잡아주시면 안정을 심히 띄운다는 뜻이죠. 여러분, 안정을 그냥 심히 띄우잖아요. G0, Z10 정도. 그럼 재료 상관이요. 가공 높이는 마이너스 4. 절대값 체크하셔줬고, 중분값을 하셔줬고. 절대값으로 하는 게 원래 맞겠죠? 절대값으로 마이너스 4만큼 들어가는 뜻이고. 마이너스 4가 어디 나왔냐면, 그 A-A 감면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깊이가 4라고 써있어요. 동면에 오른쪽 하단 보시게 되면 4라고 써있죠? 거기에 맞춰서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 중분값을 체크하시게 되면, 현재 이 원점 있잖아요. 원점. 재료 상단 여기 원점인데, 여기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4만큼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마이너스 4나, 요렇게 마이너스 4 똑같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똑같아요. 그냥 둘은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다른 거나 건너뛰시고 다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하냐면 절삭류. 절삭류 키셔야 됩니다. 캠에서는 절삭류가요. 여기 엄청 다양하게 나와요. 다양하게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얘는 어떤 거든 간에 오프든 온. 둘 중에 하나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이유는 뭐냐면, 우리 NC 코드 뽑아서 알잖아요. 절삭류 필때 쓰는 코드가 N08. 필때 쓰는 코드는 N09잖아요. 이 두 개만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 제어가 이 온오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항목에 가셔서 온오프 해주시면 돼요. 온을 하나 바꿔주시면 되겠죠? 플로우 돼야지 온. 그 상태 확인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풀패스가 나올 겁니다. 여기 풀패스가 나온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C라는 풀패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뭐 체크 좀 해볼게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색 선과 파란색 선이 같은 위치에 있는데 얘가 이제 보정을 주게 되면 각종 쏠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보정을 들어가게 되면 쏠린다고 보시고 두 줄로 되죠?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 이게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걸 놓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선이. 아람으로 하셔야 돼서 절차 조건이 아람. 중요한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금방 제가 테스트했잖아요. 테스트해가지고 수정이 했다. 수정을 했으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재설정 하시죠? 재설정을 누르셔가지고 요 아이콘 요거
선택된 모든 작업 재생성. 재생성 누르셔야 이렇게 변화가 있죠. 그리고 잊어먹지 마시고. 알트 5. 알트 5 누르세요. 알트 5. 아니면 뷰에 여기 있어요. 작업 관리자. 자, 다시 분들 이제 평면 보기 하세요. 위에서 보기. 요걸로 다시 또 연습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그 작업 관리자 창에 보시게 되면 위에 보시게 되면은 선택된 작업 경로 확인 있죠. 이거 좀 체크해 주시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 경로 확인 보시게 되면 여기 눌러져 있을 이렇게 버튼들이. 얘는 오른쪽부터 쭉 취소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왼쪽에 하나 둘,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빠른 검증이죠. 요거만 체크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세 개만. 그리고 키보드상 S 있죠. S. 아시고 S 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가 S 키 눌러보면 계속 하나씩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움직이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움직인 거죠 지금. 흔적을 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모의가공, 3D 모의가공 잘 안 해 사실. 제가 제 경험상 봤을 때는 3D 모의가공 거의 체크 안 하고 이 선택의 작업 경로 확인 있죠. 얘를 가지고 이 흔적을 많이 봐요. 흔적을 보고 얘가 제대로 가는지만 체크해요. 여기까지 체크하면 H코드 뽑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입체 보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이 입체적으로 대충 좀 봐야 되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보이죠? 얘 요걸 제하면 여기 비디오 모드 있죠? 이쪽에. 요걸 제어해 주시면 돼요. 요거를 제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요걸 제어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체크합니다. 다 됐죠? 다 됐으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차 C를 완성시켜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에 3D 모의가공 받기 여기 선택된 다 모의가공. 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에 3D 모의가공 받기 여기 선택된 다 모의가공. 아까 눌렀던 경로 확인 옆에 오른쪽 모의가공 누르셔가지고요. 이제 입체적으로 깎아볼게요. 자, 얘는요 다른 거 손댈 필요 없고 요거만 체크하세요. 컬러만 눌러주시고 얘만 누르세요. 컬러만. 그리고 화면 조절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Alt키 누르시면 조절이 가능해요. Alt키 누른 상태 휠을 누르면 회전, 화면 회전, 화면 이동, 화면 확대 축소 이렇게 제어를 해주시고요. 오른 방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입체보기 있죠? 입체보기, 윗보기, 오른쪽, 그 다음에 정면보기 다 제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속도, 스피드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부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공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C. 자, 이렇게 해서 끝낼게요. 닫아주시고. 자, 이 NC는요, 원래 동시 작업을 해야 되면 동시 작업을 못했잖아요. C만 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 도형 체인 가셔가지고 전체 다시 체인으로 잡아주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추가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 방법을 이제 안 쓸 거고, 이거 안 쓰고, 다르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아마 이거 제가 전에 알려줬던 것 같아요, 기억에. 얘를 복사해서 윤곽 복사하셔가지고, 윤곽을 복사를 하셔고 이쪽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그 다음에 두 번 붙여넣게 돼. 붙이기 두 번. 하나, 둘. 윤곽이 총 3개 나오죠, 이렇게? 1, 2, 3으로. 이렇게 나눠서 할 거예요. 하나를 복사를 하시고, 남은 두 개는 갖다 붙여넣게 하시면 돼, 붙이기. 그리고 2번, 3번을 제어를 합니다. 2번, 3번도 마찬가지로 도형 체인 가셔가지고, 2번에 도형 체인. 그 다음에 전체 다시 체인. 그 다음 위치 좀 선택해주시고, 여기 선택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2번 확인된 거고, N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번. 3번도 전체 다시 체인. 이렇게 또 선택해주시고, 확인.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1, 2, 3. 수정된 거죠? 재생성 눌러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다 하셨으면은요, 전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경로 확인 누르셔가지고, S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C,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C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깎여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경로 확인 끝나신 분들은요, 모의가공 들어가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모의가공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예, 모의가공 깔끔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CNC 완성. 이쁘네요. 괜찮네. 컬러 관리하니까. 네, 여기까지 마무리 주시면 끝. 자, 여기 모의가공을 끝냈잖아요. 자, 모의가공 끝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엔드밀이죠. 여러분 아마 엔드밀 보셨을 거예요. 1층에서 아마 담당 선생님께서 공구를 쭉 설명해주면서 엔드밀이라고 표현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이 엔드밀은요, 날이 쭉 이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이 모서리 부분 위쪽으로 깎여 나가요. 날이. 근데 이 엔드밀은 뭐 전체가 다 깎이지 않고 잘 안 깎이는 부분이 있어요. 안 깎이는 부분. 절삭이 잘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 엔드밀의 요 중심점이 절삭이 되게 떨어져요. 되게 절삭이 안 됩니다. 절삭이 안 된다는 뜻은 뭔 말이냐? 이 비벼 제끼면서 서로 막 비벼 제끼면서 깎이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공구가 막 떨어요. 현재 보는 경우에 엔드밀이거든요. 엔드밀 중에 여기 엔드밀 중 이 부분 여기 나르기 두 개가 있는 두 날짜리 엔드밀인데 요 중심부 이 부분이 사실 가공이 안 돼요. 그래서 가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웬만하면 안 닿는 쪽으로 작업해주면 좋아요. 주로 깎이는 부분 여기 요 외형 원통형 부분이 주로 깎여 나가는 거고, 아래쪽도 요 날에 한 그 가운데 중심 빼고 그 나머지 바깥쪽으로만 이제 주로 깎이는 거예요. 깎이는 거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캠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냐면, 그 진입을 할 때요. 진입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잠깐만요. 이렇게 진입을 하잖아요. 이렇게 딱 진입을 할 때 요때 그 아까 그 중심 부분, 이 중심 부분이 닿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닿으면 안 돼. 재료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구멍 뚫을 때 쓰는 공구가 있죠. 드릴 공구를 여기다가 우선 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드릴로 여기 구멍을 뚫어주고, 그 구멍을 뚫어주면은 그 다음에 엔드밀 공구 그 가운데 엔드밀 공구 가운데 부분이 안 닿겠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선 작업은 판이 있으면 1차적으로 드릴 작업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드릴 작업이 끝난 다음에 엔드밀이 이렇게 들어가주면 이 엔드밀 가운데 부분은 현재 여기 가공이 됐기 때문에 안 닿아요. 여기만 먹고 양쪽.
가공이 수월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CNC를 따내더라도 간단한 작업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만약에 만들겠다 그러면 그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우선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센터 드릴 작업과 드릴 작업을 우선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머신에서 시간 배웠을 거예요. 센터 드릴 작업, 드릴 작업. 친구도 먼저 아직 기억나세요? 센터 드릴 친구도? 그 다음에 드릴은 두 가지죠. 줄 어떤 거 썼어요? 둘 중에 둘 다 번갈아 썼어요? GC13 썼어요? 근데 GC13도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얘는 구멍이 작으면 안 돼요. 이유는 아시죠 혹시? 이거 알죠? 칩 배출이 안 돼, 얘는. 구멍이 작으면 칩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GC13 쓰시면 곤란해집니다. 작업 방식이. 그리고 센터 드릴 상황 이거 알죠? 얘도 아까 그 엔드밀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엔드밀 쓸 때 구멍 뚫는 이유 설명했죠. 센터 드릴도 마찬가지인데 그 드릴 있잖아요. 드릴은요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생긴 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드릴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가공이 안 돼요. 이 부분이 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들이대면 서로 비벼되는 거예요. 이 비벼대다가 나중에 이 드릴 공구가 약간 휘면서 이 부분을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드릴 작업을 안 하고 드릴 작업을 하게 되면 구멍이 커져요. 이쪽으로 파고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드릴이 어떤 식으로 그냥 드릴이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일자로 이렇게. 근데 여기 파고들어가면 드릴이 이런 식으로 돌아요. 이렇게. 약간 휜다는 거예요. 휜 상태에서 돌기 때문에 이 회전 반경이 넓어지죠. 그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드릴 작업을 안 하고 드릴 작업을 하면 구멍이 커지거나 아니면 X, Y 위치도 공차. 이 중심점 위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센터 드릴 작업을 하는 거고요. 센터 드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센터 드릴 공구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를 우선 파내고 나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를 우선 파내고 나서 드릴을 이렇게 딱 집어넣게 되면 아까 그 우려가 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안 닿죠? 안 닿고 요 양쪽 날 부분이 닿잖아요. 양쪽 날 부분이 우선 닿아서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힘이 들어요. 비틀어지는 게. 그래서 구멍이 그나마 온전하게 뚫리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센터 드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캠핑과 똑같아요. 센터 드릴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럼 그 작업을 하려면 우선 첫 번째 어떻게 되냐. 점을 하나 찍어주는 거죠. 시작점은 여기 점 위치 지점 그리기 있잖아요. 얘를 이용하셔가지고 요 끝점. 여기 끝점에다 점 하나 찍어주세요. 이렇게. 내가 시작한 위치에다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 하나, 둘, 세 개를 찍어주시고 확인. 이렇게 점 그리기를 완료합니다. 자, 점을 찍었으면 이제 캠 작업을 추가해야 되는데 캠 작업 추가를 하려면 현재 써있는 CNC 있잖아요. 얘는 눈에 안 보이는 게 편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점을 선택하시고 여기 바람 모양 선택된 작업의 가공 경로 표시 전환하는 버튼 있죠? 이거 눌러주시면 싹 사라져요. 숨긴다는 거죠. 그래서 숨겨주시고 숨겼다 나타났다 그런 개념이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갑니다. 자, 가공 경로 구입하셔서 밀린 가공 경로. 자, 마우스 50버튼 눌러주는 거죠? 자, 밀린 가공 경로. 자, 드릴 연결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드릴 연결 넘어가셨나요? 자, 넘어가셨으면 점이죠. 점을 여기 3개를 찍어주세요. 점 3개를. 점 하나, 둘, 3개 찍어주시면 돼요. 이게 찍는 게 가공 순서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순서로 찍으세요. 하나, 둘, 셋. 가공이 1번, 2번, 3번 되는 겁니다. 이 찍는 것도 순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시 확인. 그러면 이제 공구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자, 공구는 이제 두 번째 여기 들 잡혀있죠? 자, 가공 형태로 들 잡혀있고요. 넘어갈게요. 자, 공구 넘어갑니다 이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공구 생성. 자, 센터 드릴 여기 있어요. 센터 드릴 써있죠? 센터 드릴 체크하시고 확인. 넥스트죠? 넥스트 눌러주시고. 자, 센터 드릴은 규격이 웬만하면 없어요. 넘어가세요. 피니쉬. 따로 치수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2번에 센터 공구가 꽂혀져 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2번을 이제 세팅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공구 지금 날급 방향 공구 이동 중요하잖아요. 다만 아까 우리 수강생분 얘기하셨던 1번 공구냐 2번 공구 이거 중요하겠죠. 2번을 꼭 체크하시고요. 그럼 2번 공구 들어가 있죠. 자, 공구번호 2번. 자, 공구번호 2번이라는 거는 T값이 2공이라는 뜻이죠. T공이 N공용 불러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길이 옵셋 2번이라는 거는 G43 H2번을 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지름 옵셋이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지름 옵셋이 활성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NC 프로그램을 짜봐서 아시겠지만 G81에 G41, G41 사용 안 해요. 뭐 맞지 아시죠 이거? 어드레스 자체가 G41, G42가 안 나와요. R 값이랑 F 값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어드레스만 생성되기 때문에 D값이 필요가 없어요. D값이 생략이 된 거고. 그 다음에 F값 필요하죠. F값 배송 주시면 되겠고. 주쪽에서 천정도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방향 N03. 10W가 N03이죠. 그러면 여기 G90 제스천 N03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코드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조건 하에. 이 조건 하에요. 그럼 이제 끝난 거고요. 센터 드릴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얘도 입력하는 게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 저사 조건 가시고요. 공부다가 저사 조건 넘어가시면 됩니다. 거기 드릴 카운터 보아 있죠. 얘 선택하시면 돼요. 다른 거 쓸 필요 없고. 드릴 카운터 보아. 요게 이제 센터 드릴 잡을 때 쓰는 코드, 그 방식이에요. 사이클 방식. 그 다음 연결 조건 가시고요. 얘랑 마찬가지로 공구 복귀 10 줄여주시고 안전 높이 체크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노체크. 공구 복귀 10. 그 다음에 재료 상단 0. 가공 깊이나 마이너스 3명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절삭력 켜주고 절삭력 가셔서 온.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연결 조건 마이너스 3. 그 다음 절삭력 가셔가지고 온. 그 다음 확인.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되죠. 절대도 상대는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그거 굳이 수정 안 하셔도 돼. 그럼 다 됐으면 이거 드릴 카운터 버스 있는 거 있죠? 네 번째 거 얘를 잡아 끌어서 올려요. 그리고 1번으로 갈 거예요. 1번. 얘를 잡아 끌면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1번으로 올리셔. 1, 2, 3, 4 뭐 가게끔. 그 상태에서 전부 선택 경로 확인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죠. 그리고 모의 가공도 한번 해보시고 모의 가공도 한번 진행해보세요. 이것도 좀 괜찮다. 여기까지 하는 것도 괜찮네요. 굳이 드릴 작업 안 해도 여기까지만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까지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드릴 작업해야 돼. 드릴 작업은요, 여기 드릴 카운터바. 드릴 카운터바를 딱 클릭을 하세요. 이 하나만 잡혀야 되고, 하나만. 여러 개 잡혀있으면 안 되고, 하나만 딱 여기 초록색 VPC 나오게끔. 그 상태 복사하시고, 복사. 이 하나만 복사하시는 거죠? 복사, 그다음 바로 붙이기. 그러면은 드릴 카운터바와 드릴 카운터바 두 개가 있죠? 위아래에 있는데, 이 밑에 거를 위로 올리세요. 그래서 드릴 카운터바가 이렇게 나오게끔 1, 2번으로. 그래서 드릴 카운터바를 1번, 2번 만드신 다음에 이 2번을 수정해 쓸 거예요. 2번을 수정해서 작업 들어갑니다. 자, 조건 가셔가지고요. 우선 공구 새 만들 거예요. 새 공구 생성. 자, 드릴 3.98. 드릴 여기 있죠? 드릴 써 있는 부분. 그래서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직경값 3.9. 3.9로 맞춰주시면 돼요. 드릴 다이메타. 그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손댈 거 없고, 이 속도는 뭐 90에 900 정도? 해줬으면 900. 90에 900 정도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저사 조건 가시고, 폴더 건너뛰어요. 자, 여기 팩드릴. 팩드릴로 두 번째 거 선택하세요. 두 번째 거 팩드릴. 그 다음 팩, 1세트 팩에다가 여기다가 1mm 정도 집어주시고, 1mm 짱네 2mm 정도, 2mm 정도 집어주시고, 2. 팩에다 1을 넣어주시면 돼요. 팩드릴. 얘가 이제 직코드 83이에요. 요게. 참고로 알고 계시고. 팩드릴이 8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칩브레이크라고 있죠? 여기 칩브레이크. 얘가 G73이에요, 요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요게 팩드릴. G73, 칩브레이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팩이라고 쓰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Q값이에요. Q값. Q값이 뭔지 알죠? 2대 가공 BP.